저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게 내가 한국은 가지 말라 했잖니. 여기 한국으로 여행 왔다 눌러 살기로 마음먹은 여성이 부모님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듣고 딸을 설득하기 위해 3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 부모님이 급히 짐을 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샬롯입니다. 저는 몇 달 뒤 졸업을 앞두고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있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대학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간다면 어떤 대학으로 진학을 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저와 달리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고민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마음의 결정을 이미 끝내서 고민이 없는구나 하고 친구에게 물어보니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거예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한국 혼혈인 해나였는데 영국으로 유학 왔던 엄마와 영국인인 아빠가 결혼을 해 그동안 영국에서 지내다 한국에서의 삶을 결정하고 이민을 가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마치고 친구는 한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대학 고민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저는 1년 동안 여행을 다니며 앞으로의 방향을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저의 이런 결정을 부모님께서도 지원해 주신 덕분이었죠. 그런 저의 결정을 알게 된 해나는 한국으로도 꼭 여행 와보라며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계속 꼬시더라고요. 마침 여행을 다니기로 마음먹은 저는 한국에서 한 달을 지내보기로 결정하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도 런던에서 지낼 때보다 더 편안함을 느끼고 전혀 다른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함을 느꼈어요. 경험하는 모든 것이 소중했고 친절한 사람들과 따뜻한 느낌의 한국이란 나라에 매료되어 결국 여행으로 왔던 한국과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었고 전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대학 진학 전까지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적응해가기 위해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한국에 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저의 전화를 받은 부모님께선 많이 놀라셨고 그동안 저의 의견에 적극 지원해 주셨던 부모님께서도 다시 생각해보라며 일단 영국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완강히 돌아가지 않겠다며 거절을 하자 부모님께선 저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으로 오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전 오히려 잘 됐다 생각했어요. 부모님께서도 한국으로 오셔서 한국 생활을 눈으로 보시게 된다면 저를 이해해 주실 거란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패션 바이어 일을 하고 계셔서 30년 전 한국에 방문하셨던 적이 있으셨지만 그때의 한국과 달라진 모습에 분명 놀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에 오신 부모님을 맞이하러 공항에 마중을 나갔는데 입국을 하신 엄마의 표정은 이미 30년 전과 많이 달라진 한국의 공항 시설을 보고 깜짝 놀라셨더군요. 30년 전 한국을 방문하셨을 땐 김포공항으로 오셨던 터라 인천공항을 처음 방문하신 거였어요. 최첨단 시설의 깨끗하고 큰 규모와 빠른 업무 처리, 공항 내 내부 시설에 감탄을 하셨습니다. 일에 몰두하며 사신 부모님께서 어렵게 다시 한국으로 오신 만큼 휴가 겸 휴식을 하실 수 있게 해나의 도움을 받아 미리 잠실에 부모님의 숙소를 마련해 두었기에 공항을 나와 이동을 했어요. 늦은 밤 도착하신 부모님에게 한국에 계시는 동안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시라 말씀드리고 다음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30년 전 한국을 방문하셨던 엄마께선 일 때문에 오셨던 거라 관광을 하시거나 한국의 문화를 체험해보지 못하셨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궁을 본 게 전부라 하셨으니깐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관광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한국을 느끼시고 안심하실 수 있게 해드릴 계획을 짰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를 하러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가려 하니 부모님께서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식당까지 10여 분 거리라 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실 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차도 많이 막히고 택시 타러 이동하는 것보다 지하철이 더 빠르니 지하철을 타자고 말씀드리니 엄마께선 전에는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보신 적이 없으셔서 살짝 겁이 나신다고 하시더군요. 이해됐습니다. 영국은 지하철이 정말 오래된 곳들이라 계단이 많고 심지어 나선형 계단도 있기도 하며
어떤 역은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장애인은 이용할 수가 없기도 한데 한국의 지하철도 런던과 같을 거란 생각을 하신 거였죠. 전 그런 엄마에게 한국은 다르다며 안심시켜드리고는 지하철역 쪽으로 향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보고 살짝 놀라신 것 같았는데 살짝 어두웠던 엄마의 표정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점점 편안해지셨어요. 다양한 가게들이 많고 깔끔한 거대한 쇼핑몰 같은 지하 상가가 바로 보였거든요. 런던은 이런 곳이 없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상점이 몇 개 있을 뿐 지하철역 안에는 없어요. 지하철을 타러 지나가다 보인 화장품 가게에서 엄마에게 마스크팩을 사드렸더니 엄마는 영국에서는 지하철역에서 화장품을 사본 적이 없기도 하거니와 애초에 화장품을 사러 지하철역을 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정말 편리하다며 감탄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에게 저는 한국에는 식당이 있는 역도 있다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한국은 지하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잘 활용한다면서요. 저는 한국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 환승하거나 출구를 찾을 때 많이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지하철을 타러 역 안으로 들어가 교통카드를 발매하려는데 교통카드 발매기에 다양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림으로 설명이 나와 이용하기 편리하다면서 부모님께선 또 한 번 감탄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금도 한 번 이용할 때 금액이 1,300원 정도라 말씀드리니 정말 저렴한 가격이라며 깜짝 놀라셨어요. 영국은 최소 3배의 요금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선 승강장에 도착하셔서도 한국의 시설에 감탄하셨는데 영어랑 더불어 시각적으로도 벽에 화살표를 따라서 환승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호선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던 점이나 엘리베이터랑 화장실이 얼마만큼의 거리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려준다든지 한국은 외국인들이 한글을 읽지 못해도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 혼자여도 알아볼 수 있을 것만 같다면서요. 그리고 지하철역 내에 화장실이 있는 것도 놀라셨는데 런던에서는 지하철에 화장실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가고 싶지도 않을 정도인데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저는 부모님께 더욱 놀라실 만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승강장 바닥을 보면 지하철 칸 번호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목적지를 검색하고 짧은 이동거리를 찾아 어느 칸에서 타고 내려야 바로 이동이 가능한지 알아보는데 이용한다고요. 정말 너무 스마트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요. 또한 지하철을 기다릴 때 지하철이 어느 역에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다 하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전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작은 TV 화면을 가리키며 기차 아이콘이 역 이름 위에 있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전동차의 위치를 표시해주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런던에서는 다음 열차가 언제 올지 궁금해도 알 수 없어 마냥 기다려야 하거든요. 또한 런던에서는 지하철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자주 있고 지하철이 취소되어 스케줄에 지장을 미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시위가 자주 열려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당연하다 생각했기에 시간을 맞출 거라는 건 기대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회사에 늦는 일이 자주 발생해요. 이런 런던의 시스템에 익숙해 있던 저희가 한국의 시스템을 보고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하철이 도착한다는 음악 소리가 나오자 부모님은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왜 음악이 나오는 거냐며 물으셨어요. 저는 지하철이 곧 도착한다고 알려주는 음악이라 말씀드렸더니 깔깔 웃으시며 너무 신나고 기분이 좋아진다며 재미있어 하셨습니다. 도착한 지하철을 타셔서는 내부가 넓고 쾌적하다 말씀하시며 의자 끝쪽에 왜 분홍색으로 색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물으셨고 저는 한국인들은 임산부를 위한 좌석을 만들어 임산부를 배려해주는 문화가 있다 말씀드렸더니 정말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세심하게 배려할 줄 아는 나라인 것 같다 하셨어요. 엄마는 한국은 30년 전과 비교해서 너무 많이 바뀌어 있고 완전히 달라졌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게 깨끗하고 최첨단으로 작동하는 모습이 마치 미래도시 같다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왜 제가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첫 번째 관광지로 선택한 건 경복궁이었습니다. 30년 전 한국에 오셔서 택시로만 이동하시면서 봤던 궁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경복궁역에 내려 궁으로 향하는데 역내에 유적지 같은 문도 있었고
벽면에 전시관처럼 꾸며놓은 모습은 너무 멋있었습니다. 저도 궁은 처음이었거든요. 처음 가본 경복궁은 한국어부터 스페인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해설을 진행해 주어 해설하시는 분과 함께 관람을 하니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너무 유익하고 재미있었어요. 심지어 무료였습니다. 국내에 사물함이 비치되어 있어 무거운 짐을 보관할 수 있어 편리했고 해설이 아니더라도 언어별로 비치되어 있던 안내문도 있어 너무 편리했습니다. 아름다운 경복궁의 모습과 질 높은 서비스에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고 저 또한 다시 한번 한국에서 지내기로 결심한 걸 잘했다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허기진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미리 알아보고 예약해둔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을 하고 오신 부모님께 체력 보충도 하시고 맛있는 저녁을 대접해드리고 싶어 한우구이로 메뉴를 정했어요. 가게 안쪽에 다양한 부위가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어 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 식당이었는데 영국에서도 한식을 몇 번 접해보셨던 부모님께서는 한식에 거부감이 없으셨던지라 어린아이처럼 신나하시며 즐겁게 고기를 선택하셨고요.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있자니 저까지 즐거워지더라고요. 자리에 앉아있으니 종업원분께서 밑반찬을 가져다 주셨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반찬이 나오자 부모님께선 너무 많이 주문한 거 아니냐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선 음식점에 가면 기본으로 반찬이 나오는데 무료이며 다 먹고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면 더 가져다 주기도 한다 말씀드리니 깜짝 놀라셨어요. 아시다시피 영국에서는 물까지 돈 주고 사 먹어야 하니깐요. 이미 부모님께선 저처럼 한국의 매력에 매료되신 것 같았습니다. 기본 반찬 중에 양념게장이 있었는데 부모님께 젓가락으로 집어서 게를 빨아먹으면 된다 설명을 드리니 너무 생소해 하시더군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며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엄마께선 식감 때문에 맛본 걸로 만족하신다 하셨지만 저희 아빠께선 처음 드셔보시는 음식임에도 너무 잘 드셨어요. 양념이 맛있고 먹는 방법이 재밌다 하시면서요. 그러다 주문한 고기가 나왔고 종업원분께서 고기를 구워주시니 아빠께서 안절부절해 하시며 저에게 물으셨어요. 한국에선 종업원분께서 고기를 구워주는 게 흔한 거냐시면서요. 저는 이렇게 구워주는 식당이 있기도 하고 직접 구워 먹는 식당이 있기도 하다며 가게마다 방식이 다르다 설명드렸는데 처음엔 불편한 느낌이 있으셨지만 종업원분께서 고기를 구워주시니 먹는 거에 집중하며 가족끼리 대화를 할 수 있어 너무 좋다 하시며 한국은 서비스에 진심인 나라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고기를 버섯과 호박 같은 야채와 같이 구워 먹으며 고추냉이나 머스타드 소금같이 소스가 다양해서 먹는 재미가 있고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해서 식탁이 너무 풍성하고 영국에서 맛보았던 된장찌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된장찌개는 어떻게 끓이는지 레시피를 알아가고 싶을 정도이며 평생 먹어본 식사 중에 제일 훌륭할 정도로 완벽한 저녁이라고 만족해 하셨어요. 정말 기억에 남는 경험이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부모님께선 갑자기 여행으로 간 나라에서 대학에 가겠다고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해 당황했으며 심지어 대학에 간다고 결정한 나라가 왜 하필이면 영국보다 뒤처진다 생각한 한국인지 강제로라도 무조건 데리고 와야겠다 생각하며 오신 거였다고요. 그리고 30년 전에 한국의 모습만 생각한 자신이 부끄럽다 하셨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영국보다 더 선진국이며 배울 점이 많은 나라이고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해본 한국은 훌륭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다시 오고 싶은 나라이니 한국에서 시작하는 대학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겠다고요. 남은 일정 동안 저를 설득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 저와 함께 소중한 순간을 만들고 즐겁고 행복한 휴가를 보내시자 하셨어요. 저 또한 해나의 권유로 한국에 여행을 오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대학을 갈 거라는 결심은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비록 처음 겪는 나라에서의 삶은 고립되고 외로운 느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어디를 가도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고 정말 예의 바르며 서로를 존중해줄 줄 아는 한국 사람들에게 제가 먼저 다가간다면 잘해줄 것을 알기에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샬롯의 한국에서 시작하는 대학 생활을 저 또한 응원하며 감동화장창이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